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3학년도 고2 9월 6일 날 본 학평 독서를 해볼게요. 오늘은 과학 지문이지.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런 말이 있으면 꺾은 가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냄새 원리를 말할 건데, 냄새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뇌에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밑줄치 말이 기체 상태의 분자, 기체 분자 이렇게 기억하자. 그리고 몇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네. 뇌로 갑니다. 뇌에서 무슨 냄새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과학자들은 주어 다음에 끊을게요. 분자의 구조와 내가 인식하는 냄새. 자, 분자의 구조 밑주치고 무슨 분자? 기체 분자. 그다음에 뇌가 인식하는 냄새. 요 둘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추측하고 이것을 밝히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잠깐만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냄새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칠판 잘 보입니까? 자, 이 과정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요 인식하는 과정은 기체 분자가 냄새 원인입니다. 그러면 코로 들어오죠. 그리고 블라블라 어떤 과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간다? 뇌로 갑니다. 그럼 뇌로 가면 우리가 냄새를 인식한다. 일단 알겠죠? 그리고 지금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과학자의 가설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과학자의 가설이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분자의 구조와 내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본 거지. 쌤이 요것도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자의 가설. 좀 굵게. 자, 요런 가설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냐.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 분자 구조 있잖아요, 얘들아. 무슨 분자? 기체 분자라고 할게. 기체 분자의 그 구조 있잖아요. 구조. 분자 구조. H2O처럼 이렇게 구조랑 뇌가 인식하는 냄새 있지. 이게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지. 그랬더니 이게 아니더래. 맞지? 그러면 얘는 결국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이 가설은 폐기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선명도 조금 올려볼까? 이거 선명도 한번 볼까? 이게 최선이네. 자, 여기 보시면 단일 분자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 분자가 몇 개? 한 개입니다. 그지? 농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계에 부딪힌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조가 같으면 냄새가 같다고 말한 거잖아, 얘들아. 근데 기체 분자가 있어, 얘들아. 그 이유를 가르쳐줄게. 기체 분자가 있는데 똑같은 기체 분자가 있다고 해, 얘들아. 근데 얘가 뭐가 다르냐면은 기체 분자는 똑같은데 농도가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농도가 만약에 70%라고 하자, 얘들아. 알겠니? 그럼 농도가 얘는 30%라고 하잖아, 얘들아. 그럼 위에 거는 높고 위에 거는 낮지, 얘들아.
그 여기서 단일한데 분자 물질은 알겠니? 네. 근데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냄새 1로 인식이 되고, 얘는 냄새 2로 인식이 된다 이 말이 아니야. 자, 그러면 냄새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농도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원래 그랬잖아. 기체 분자가 같으면 인식되는 냄새가 같아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기체 분자가 같은데 다른 냄새로 인식되지, 얘들아. 원래 분자가 같으면 냄새가 인식되는 게 같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이거는 기체 분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농도 때문에 달라졌지, 얘들아. 근데 가설은 기체 분자의 구조에 따라 뇌에서 인식하는 냄새가 결정된다고 봤거든, 얘들아. 근데 기체 분자가 같은 분자니까 구조도 같을 텐데 냄새가 다르다는 거는 이 기체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가 인식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폐기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면 이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후. 그럼 과학은 발전하지, 얘들아. 그래서 20세기가 됩니다. 20세기 후반에. 그 미국의 엑설이라는 사람하고 벅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대요. 이걸 중심으로 보자는 거지, 알겠니? 자, 그러면 노란색이 이전의 과학자들의 생각이었다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 빨간색을 해볼게. 그 후각 수용체 한 거 있잖아요, 얘들아. 요거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누구? 엑셀하고 벅 맞지? 요것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게 지금 새로운 생각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네. 이번에는 뭐를 중심으로 본다고요? 수평.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알겠니? 그래서 이제 수가 아니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된다.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한 100 몇 년 전, 그리고 미국의 엑설하고 벅이라는 사람이 요걸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걸 살펴보자고 한 거지, 알겠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유부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유부터 볼게요. 이유 다른 감각이라고 했지, 얘들아. 그럼 이거는 여기 냄새 맡는 거 무슨 감각이야? 후지, 그지? 그럼 다른 감각은 뭐가 있겠니? 시청, 후촉미니까 빨리 하려고 하니까 되게 안 돼. 시청, 촉미 이렇게 되겠지? 근데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뀐다는 거를 착안해서 후각도 이렇게 접근하려는 게 도입되었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쌤이 요 엑설하고 벅 하기 전에 있잖아. 엑설하고 벅이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하게 된 계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는 한계에 부딪혔잖아, 얘들아. 근데 얘 이번에 다른 감각의 경우에는 뭐가 뭐로 바뀌더라? 자극이 그렇죠. 전기 신호로 바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렉트릭 사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후각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착안하게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걸 착안해가지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본 거지. 자, 그러면 뭘 중심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이 후각 수용체고, 선생님이 1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얘들아. 요거죠, 그죠? 그럼 후각 수용체가 뭔데? 전기 신호 또 나왔지, 얘들아. 냄새 분자가 뭐로 바뀌더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매개체가 후각 수용체지. 이걸 중심으로 보자는 거지, 얘들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쌤이 좀 적어둘게. 이거는 냄새 기체 분자, 냄새 분자가 하나, 둘, 셋. 분자가
셋. 냄새 분자가 뭘로 바뀌더라? 전기 신호.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후각 수용 취재. 어씨 오늘 오타 엄청 많이 나오네. 그러면 얘가 매개체래매 얘들아. 야 봐봐. 여기 칠판 보시면 냄새 분자가 전기 신호로 바뀌지 얘들아. 근데 그렇게 바뀌는 매개체가 뭐야? 그렇게 바뀌는 매개체가 후각 수용 취재 얘들아. 근데 계란 후라이로 만드는 매개체가 불이지 얘들아. 그것처럼 얘가 냄새 분자를 전기시로 바꾸더라. 근데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정을 살펴보자. 네모를 보자. 이런 거지. 그러면 이 네모 박스가 뭐였어? 후각 뭐야? 자극의 뭐야? 신호. 그러면 이 신호가 무슨 신호겠어? 그렇죠. 전달 과정이지 얘들아. 너네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정이야. 프로세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살펴봅시다 라고 했지. 근데 과정이란 말이 한번 나온 적 있어. 칠판 한번 보시면 처음에 기체 분자가 코로 들어와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뇌로 인식이 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 요 과정 블라블라를 구조랑 관련시켜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지. 구조하고 냄새와 관련된 아닌 거지. 바로 농도가 다르고 분자가 같은데도 다른 냄새로 인식된다는 게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냄새, 시각, 청각 이런 미각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전기 신호로 바꾼다는 게 막 있었나 봐. 그래서 엑셀하고 보고 그러면 후각도 역시 전기 신호로 바꾸는 뭔가 있지 않을까? 아 그럼 후각 수용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앞으로 네모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일문단이 중요해. 근데 과학 기술하고 경제법 있잖아 얘들아. 그 1문단 이유가 되게 정보가 많아. 그러니까 과학이니까 2문단 이유에 중요한 거지. 알겠냐? 근데 쌤이랑 문단 기호를 표시하면 2문단, 3문단, 4문단, 이제 5문단까지 있는 것 같아. 이 글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어려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되게 깔끔해요. 알겠습니까? 네. 문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 좀 올려가지고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칠판에다가 쌤이 후각 자극 신호 전달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칸이 좀 좁은 것 같으니까 쌤이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상하게 딸려왔어요. 너네 딸려오지 마. 얘네는 사라져줘.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으이씨, 네모만 온다, 야. 난리 났다. 잘 따라와. 자. 이 정도 치면 쌤이, 한국, 이제 윤석열 나이로, 48세인가? 49세인가? 그 치고 내가 이 이게 컴퓨터 같은 거 잘 다루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이패드도 이렇게 굿노트로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제. 익숙하게 됩니다. 자, 합시다. 어디서 시작할까? 우리 코 있죠, 코. 냄새도 콧구멍 들어오잖아, 얘들아. 코 안에, 우리 코피 나는 거 안쪽 부분 있잖아. 요 위에 보면은 후각 수용체가 들어있답니다. 알겠지? 그거 들어있답니다. 그럼 어디 들어있느냐? 엄지 손톱 크기 정도의 후각 상피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후각 상피가 있잖아요, 얘들아. 이 그림을 여러분 화살표를 아래에서 위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근데 우리 보니까 후각 상피는 여기 기억이라고 돼 있고, 그죠? 기억. 그 다음에 후각 망울은 니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후각 상피를 기억, 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을 미리 좀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 얘들아. 이 징그러운 그림이 어디서? 우리 코 안에 있다는 거지. 여기 있습니다. 코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여기 위에 있는. 눈 바로 밑에 이쪽이. 여기에 있는 게 후각상피다. 후각상피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게 있다. 뭐가 있다? 후각 수용체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 하겠냐? 자, 후각 상피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됐습니까? 자, 일단 우리
쌤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후각상피를 한번 칠해볼게요. 그럼 냄새 분자는 냄새 기체 분자 있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 후각상피로 먼저 온답니다. 내 방향에 따라 정방향 경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역방향에다가 네모를 찍게, 얘들아. 되지? 그러면 전자는 하는 것이 정방향이잖아, 얘들아. 그 정방향은 전자를 동그라미 찍게. 숨을 들이쉴 때, 너네 들이쉴 때 비춰줘봐요. 그러면 신체 외부에 있던 냄새 기체 분자가 코 속으로 유입되는 경로고, 후자는 네모 찍게.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들이마시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목구멍을 통해서 코로 올라가 하고 내쉴 때, 그럼 여기 내쉴 때 이걸 비추실게. 그래서 후각상피에 도달한다 이 말 아니야, 그제? 그럼 후자가 내부잖아, 얘들아. 그때 우리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쌤이 과정을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1번이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냄새 기체 분자가 코로 유입되죠. 그죠? 그래서 후각 수용체가 있는 어디에? 그렇죠. 상피에 도달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후각 상피에 도달할 때 후각 상피 있잖아요, 얘들아. 방향이 두 가지라는 거지. 첫 번째는 정방향. 그 다음에 역방향 있다. 근데 정방향은 breathe in, 들이쉴 때, 역방향은 breathe out, 내쉴 때다. 근데 누가 더 미각으로 느낀 맛을 풍부하게 하냐? 역방향이다. 미각이 더 풍부하다.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요거 글을 봅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냄새 부자가 도달한 후각상피에 도달했다 했잖아요, 얘들아. 요 얘기죠, 여러분. 그지? 근데 후각상피 구조가 있습니다. 냄새를 받아들인 후각신경세포가 있죠, 여러분? 수백만 개가 모여 있답니다. 후각신경세포가 수백만 개가 있답니다. 여기 양파처럼 생긴 놈이 있잖아요, 얘들아. 얘를 후각신경세포라 보면 돼. 알겠니? 졸라 많대. 수백만 개가 있대. 근데 그 후각신경세포 있잖아요. 후각신경세포. 밑줄 칠게. 후각신경세포. 아까 좀 전에 후각상피에 후각수용체가 있다고 했거든, 얘들아. 그러면 후각상피에 후각신경세포가 있고 후각신경세포에 아마 후각수용체가 있는 모양이야. 원래 아까는 후각상피에 후각수용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후각상피에 후각신경세포가 있고 거기에 후각수용체가 있나 봐. 후각 나온다, 그지? 후각상피에 신경세포 있고 수용체 있고 그런 모양이야. 근데 세포, 무슨 세포? 후각신경세포. 얘 말단이 어디지? 끝에는 가느다란 섬모들이 뻗어나와 얇은 점액질층에 잠겨있고. 그러면 다시 하자. 아따 진짜. 후각상피에 뭐가 있고 후각신경세포가 있고 후각신경세포에 뭐가 있고 섬모가 있다고. 내 말 이해돼? 네. 그러면 섬모들이 어디에 잠겨있다고? 섬모니까 털이야, 털. 점액질층. 근데 콧물 같은 거 있잖아요, 끈끈한 거. 그 속에 잠겨있대. 그리고 섬모 표면에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단백질의 후각수용체가 점점이 박혀있대. 아, 이제 이해했다. 후각상피 안에 이 졸린데 큰일 났네. 후각신경세포가 있고 그 밑에 섬모가 있고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 밑에 있는 섬모에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다. 이 진짜 그거 골 때리는 거다, 그제? 점점이 엄청 많이 모여 있다. 우와. 그러면 이 기체 분자가 후각 상피에 도달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섬모에 붙어 있는 후각 수용체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제? 섬모에 있는 걸 그렇게 된다. 이런 거죠. 딱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자, 여기 칠판 한번 봐. 후각 상피에 뭐가 있다? 후각신경세포. 그렇죠. 후각신경세포가 있다. 근데 세포의 끄트머리에 섬모가 있지, 그제? 네, 섬모는 어디에 잠겨져 있다? 점액질 층에 담겨 있다. 털이, 알겠니? 근데 거기에 후각 수용체가 있다. 이해되니? 근데 후각 수용체 이놈은 특정 분자와만 결합한다. 이 말이 알겠냐? 그러니까 똥냄새 맡는 후각 수용체가 있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네 그 야구선수 글러브가 포수 글러브하고 야수 글러브 다른 거 알아? 일루수 외야수 글러브가 또 다르게 생겼대. 다르게 생겼대요. 원래 포수 글러브가 더 두껍고 입술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양쪽 다. 그것처럼 공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떤 성질이냐 받는 게 다 다르다 이 말이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 숟가락도 밥 먹을 때 숟가락하고 티스푼하고 다른 것처럼 후각 수용체하고 관련된다. 자, 그러면 후각 수용체가 손목에 달려 있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읽어볼게. 점점이 박혀 있는데 후각 신경세포에는 그래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고2 이거 필수다. 빨간 걸로 써볼게. 후각 신경세포랑 1대1로 대응합니다. 후각 수용체랑 기체 분자랑 1대1로 대응합니다. 이게 1대1 대응이 알겠니? 이게 1대1 대응이야. 1대1로 대응해야 돼요. 1대1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냄새 분자는 우리 냄새 분자도 아까 들어왔지, 얘들아? 점액질층을 통과하면 거기에 뭐 있겠니? 그 섬모에 뭐가 박혀 있니? 후각 수용체랑 결합한다고. 누가? 냄새 분자가. 이해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체인지 할게. 검정색으로 체인지해서 화살표를 가서 이번에 3단계로 쌤 쓸게요. 그럼 3단계는 그 아까 들어왔던 그 기체 분자 있지, 얘들아? 기체 분자가 섬모에 있는 후각 수용체랑 플러스 돼 있지, 얘들아. 플러스가 뭔 줄 알아? 플러스가 뭔 줄 알아? 결합돼 있다고. 결합됩니다, 이제. 얘들아, 얘는 어디 왔지? 얘는 어디서 왔지? 밖에서 왔지, 얘들아. 엄마 삼겹살 구우니까 거기서 온 거야. 엄마 삼겹살 구워. 그지? 냄새가 들어온 거지. 어떻게 알았어? 소리 듣고 한 게 아니라 냄새로 한 거지, 그지? 코로 들어온 거야.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난 거야? 후각 상피 안에 후각 신경세포에 있는 섬모에 붙어 있는 후각 수용체를 만난 거지. 근데 그 후각 수용체는 그 삼겹살 기체 분자 있잖아, 얘들아. 그거 받아들이는 놈이야, 그지? 응. 새로운 세계로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됐나? 에너지 소비가 많았나 보다. 대부분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있다. 냄새 분자라고 해, 얘들아. 냄새 분자. 그러면 이 냄새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고, 그 후각 수용체가 쌤이 영어로 쓸 텐데 뭐라고 썼니? on이라고 썼지, 얘들아. 쌤이 예전에 말한 적이 있어. 우리 전등이, 내가 불을 꺼도 전등은 있지, 얘들아. 전등은 있는데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그지? 근데 안 켜져 있지. 이거를 비활성화라고 하는 거야. 그럼 켰잖아, 얘들아.
그럼 활성화지. 대연이가 졸고 있으면 뭐가 돼? 대연이가 있는데 비활성화된 거고, 지금은 물을 뿌리니까 어떻게 됐어? 활성화를 시킨 거지. 누가 활성화 시켰냐? 내가 시켰단 말이야, 알겠냐? 그럼 아까 후각 수용체가 기체 분자 만났지, 얘들아? 네. 그 순간 이 냄새를 맡는 후각 수용체가 다 불이 막 들어오는 거야. 나 살아있어 하고 돌아다니게, 알겠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후각 수용체가 몇 가지? 400종류고 1만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아까 말했던 후각신경세포랑 후각수용체를 기체분자 1대1대1 대응하는 거 맞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엑스라고 버기 발견한 게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 얘가 전기 신호가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전기 신호 바뀌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너네 후각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라 그랬잖아. 아주 뼈도 얘기하고 후각 망울도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 한번 봐봐. 요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얘들아. 그게 글씨 좀 작게 써야 될 것 같아. 요거를 1로 해가 이 끈끈한 게 뭐라고? 점액질층이 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들아. 여기가 뭐다? 선모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린 그림이 뭔지 한번 너네가 판단해봐. 자,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너네 보이니, 얘들아? 보이지, 얘들아? 점점이 박혀 있지. 그럼 이 보라색이 후각 수용체가 선모에 붙어 있는 거잖아, 얘들아. 이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선생님이 밖에서 세모가 들어온다고 할게. 보라색 세모 보이지, 얘들아? 이게 뭐라고? 기체 분자라고. 기체 분자지, 얘들아? 그럼 이렇게 결합한다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결합한다, 이 말이 알겠냐? 근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여기에 세모를 막 쳤거든, 얘들아. 그럼 이게 이 세모도 뭐다? 이 세모도 뭐다? 기체 분자야. 이 세모도 기체 분자인데, 근데 기체 분자, 쌤 잘못 그렸다. 이 세모도 기체 분자인데, 냄새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꽃향기하고 똥냄새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야, 좀, 당구가 왜 나오니? 난리 났다. 정신 차려. 어디까지? 이 세모가 니네 기체 분자잖아, 얘들아. 근데, 이것도 후각 수용체야. 내 후각 수용체하고 냄새 기체 분자하고 내가 1대1로 대응한다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빨간 거는, 빨간 수용체는 빨간 세모만 결합해. 보라색은 보라색만 결합한다고. 이해되니? 이렇게 결합한다고. 그럼 이게 후각 신경 세포잖아. 얘가 후각 신경 세포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누구야?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빨간색이지, 얘들아. 그럼 얘가 누구야? 보라색, 이사가 보라색이지, 얘들아. 보라색. 그러면 이게 지금 봐. 내가 아까 말했던 1대1로 대응하는 게 어디 갔니? 1대1로 대응하는 게 후각신경세포랑 후각수용체랑 기체분자를 1대1 대응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빨간 건 빨간끼리 보라는 보라끼리 이렇게 대응한다, 이 말이야. 그럼 후각수용체를 존나 켜졌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기 신호로 바꾸니까 하고 뼈하고 후각망울 쪽으로 가는 거. 이제 드디어 사문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아까 요까지 했습니까? 보세요. 요까지 했습니까? 요거. 후각수용체 켜졌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요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쌤 빨간색으로 바꿔서 14, 12 정도. 후각신경세포의 세포 안팎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전압차. 그러면 후각신경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전기신호가 그러면 이게 화살표가 5th 단계. 알겠니? 와서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발생하냐? 요 그림 봐봐. 내가 지금 양파처럼 생긴 이놈들 있잖아. 후각신경세포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에 바깥에 있는 전압과 안에 있는 전압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너네 물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으면 어떻게 돼?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거잖아, 얘들아. 그것처럼 전압 역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 차이 때문에 지지직 하고 전기 신호가 생겼다는 거지, 얘들아. 이제는 기체 분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뭘 가지? 전기 신호를 데리고 가는 거야. 내 말 이해했지, 얘들아? 네. 아빠가 5만 원을 주셨어. 그래서 보쌈을 사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냥. 예. 근데 가서 포장해서 가져올 때는 다시 돈을 가지고 오냐? 보쌈을 들고 오지, 얘들아. 네. 그러니까 갈 때는 돈이지만, 기체분자지만, 가지고 올 때는 뭐다? 보쌈으로 바꿔서 온 거라고. 그래서 아까는 기체분자였지만 이번엔 뭘로? 전기 신호로 바꿔 온다고 하겠니? 네. 그럼 이 신호는 뭔데? 이 신호는 전기 신호죠. 후각신경 세포에 뻗어 나온 게 하나 있었지. 밑으로는 뭐? 선모가 있었지. 근데 위로 있는 게 있어. 그게 축삭이야. 축이 되는 밧줄이란 뜻이래, 얘들아. 축이 되는 밧줄이야, 삭. 그럼 이 그림에서 밑에 있는 게 뭐고? 이게 선모고, 얘들아. 네. 이게 선모고, 위에 있는 게 얘가 축삭인 거야, 축삭. 얘가 축삭인 거죠, 축삭. 내 말 이해돼? 네. 그럼 빨간색 올라갑니다. 빨간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네. 만약에 쌤이 보라색으로 바꿔가지고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하자, 얘들아. 그러면 이게 보라색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뼈야, 얘들아, 뼈. 뼈하고 뼈 사이에 구멍이 있다고, 얘들아. 네. 그럼 이 선은 뭐라고? 선? 축삭이라고. 그럼 누가 축삭을 따라가니, 얘들아? 축삭을 누가 따라가니? 전기 신호가 따라가는 거라고.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축삭을 따라 타고 뼈에 있는 구멍을 통과하고 뇌로 올라가서 후각망울의 토리로 전달된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천천히 해줄게. 천천히 해줄게. 선생님이 5번까지 했잖아, 프로세스, 얘들아. 예. 그 다음에 6번을 바로 해줄게요. 6번은 전기 신호가 갑니다. 근데 전기 신호가 누굴 따라갑니까? 축삭을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뼈구멍을 통과합니다. 구멍 통과했지, 얘들아? 네. 그럼 이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위에 후각 망울이 있대. 망울.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있고, 후각 상피가 있고, 그 사이에 뼈가 있고, 네. 그 위에 후각 망울이 있다는 거지. 근데 후각 망울에 토리가 있다, 얘들아. 토리로 전달된답니다. 얘들아, 이 그림 한번 볼래? 얘 밑에 있는 그 발가락 sensitive 기기, 도마뱀 발가락 같은 게 뭐야, 이거? 손모. 그리고 이게 후각 상피세포. 후각 상피세포, 후각 신경세포. 위에 따라 올라가는 선이 뭐라고? 축삭. 그 축삭이 어디를 통과해? 뼈 구멍. 이 동그라미지, 얘들, 동그라미. 양파처럼 생긴 거. 계란 노른자처럼 생긴 거. 얘가 토리. 누가 도달해? 전기시로. 토리로 도달한답니다. 알겠니? 예. 자, 그러면 볼게. 여기서 뼈의 구멍을 통해 뇌로 올라가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된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네. 그럼 후각망울은 뇌에 있네, 얘들아. 보니까. 네. 그죠? 뇌에 있네. 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봐.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인다고 되잖아, 얘들아. 그럼 아까 1대1대1에 대응해서 처음에 이게 후각신경세포가 있고 후각수용체가 있고 기체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게 이번에는 전기신호가 됩니다. 전기신호도 같은 전기신호라는 얘기야. 알겠니? 네. 그리고 수백 개의 토리 중 신호를 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듭니다.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패턴에 반영된 두 개입니다. 신호의 세기와 신호의 종류가 됩니다. 자, 우리 7단계가 이겁니다. 후각망울의 토리로 전기신호가 전달됐잖아, 얘들아. 근데 이제 토리가 할 일이 있어. 까만 거야, 토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토리가 할 일은 토리가 패턴을 만든답니다. 너네 패턴 하면 대표적으로 핸드폰 풀 때 패턴이 있잖아, 얘들아. 사람마다 다르게. 그 패턴은 각각 다르지, 얘들아. 네. 그러면 이게 제 패턴하고도 관련됩니다. 지금 빨간색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네. 얘가 다 1대1로 대응해요. 후각신경세포는 같은 종류의 후각신경 수용체만 있고 거기에 같은 기체 분자만 받아 결합해. 그리고 같은 전기 신호가 모여 있는 토리에서 같은 패턴을
패턴을 만든다는 거야. 알겠니? 냄새마다 패턴 지도가 있대, 얘들아. 우리나라 지도인지 이탈리아 지도, 미국 지도인지 다 다르잖아, 얘들아. 네. 그 패턴이 다르다는 거야. 니네 핸드폰에 있는 패턴이 우리 모두 다 다를걸, 얘들아. 예. 우연히 같을 수 있겠지만 다 다른 거야. 그러면서 다른 냄새와 구별하는 특성이 된다. 단일 이루어진 분자라도 농도에 따라서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다른 냄새를 인식하는 거야. 아까 우리 위에서 말했던 그 아저씨 있잖아. 한계에 있었던 아저씨 있잖아. 네. 이거 기체 분자에 따라 냄새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면 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패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냄새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누가 발견한 거야? 엑셀하고 버기 발견한 거지. 내 말 이해돼?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우리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도 다 끝났지, 얘들아. 왠지 이 그림에서 토리를 따라 어디도 올라가지 않냐? 여기서 또 올라가면 뇌가 나오지, 얘들아. 그지? 그럼 뇌는 이게 나와야 되잖아. 여기 칠판 보세요. 여러분,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분자가 코로 들어왔지. 몇 가지 과정, 존나 많네. 그 몇 가지 과정이 아니다. 그지? 존나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뇌에 가죠. 이제 뇌에 가는 거 볼게요. 알겠어요? 네. 선생님은 그런 거 있다. 어디서 청국장 냄새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네. 근데 우리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이다. 그래서 뭐 냄새랑 과거 기억하고 좀 연동이 돼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후각 망울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이지, 얘들아. 네. 토리에서 패턴이 만들어진다며, 얘들아. 네. 이해되지? 네. 토리에서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신경세포인 신경세포, 승모세포 같은 겁니다. 따라서 전기 신호가 강화되어 대뇌로 전달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대뇌가 종합해서 한답니다. 그러면 9번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9번. 이 패턴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있잖아, 얘들아. 네. 패턴이 그 전기 신호와 함께 전기 신호로 패턴이 된 거지. 네.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승모 세포를 따라서 세포를 따라 뇌로 갑니다. 이게 이해되지? 뇌로 갑니다. 그때 전기 신호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세져서 가. 전기 신호가 더 지지직하고 세져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세져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 후각거칠 동그라미 치세요. 과거에 맡았던 냄새가 전달된 새로운 정보와 기존을 비교한답니다. 자, 여기서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 밑줄치고, 그 다음에 비교에다 밑주세요. 그 다음에 너네 편도체, 해마, 눈확, 이마, 거칠 밑줄치게. 됐지?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편도체 동그라미 치고 해마 동그라미 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서 3번째 눈확, 이마, 거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제 10번 10단계 한번 볼게. 요 처음에 나왔던 후각 거칠이 있잖아, 얘들아. 이 패턴이 후각 거칠로 갑니다. 뇌에 있는 대뇌라 그러나 대뇌, 큰 뇌에 있는 후각 거칠로 도달한답니다. 자, 후각 거칠에는 우리 과거 냄새가 저장돼 있다며, 얘들아. 네. 과거 냄새랑 지금 현재 냄새랑 비교한답니다. 이해되지? 그러면 후각 거칠을 통과한 놈은 이 냄새 정보를 이쪽으로 보내준대요. 자, 11단계입니다. 11단계는 이겁니다. 얘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낸다는 거야. 각각 3개를 한번 얘기해봐. 첫 번째, 편도체. 두 번째, 해마. 해마. 세 번째, 눈 확 찢어버린 이마. 거칠. 이제 얘들아. 그럼 이러면 얘도 거칠, 얘도 거칠이잖아, 얘들아. 거칠 해놓고 차이점 물어보겠지. 그럼 편도체인데, 편도체는 뭘 반응한대요? 편도체는? 기억을. 아니? 냄새 좀. 냄새, 아니? 정서 반응이죠.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 좀 쉽잖아. 그 다음에 해마는 뭘 합니까? 기억.
기억을 담당합니다. 이해됐습니까? 해마는 바다에 있는 말이 아니고 기억을 담당한답니다. 눈, 확, 이마, 걷질은 뭐 하는 겁니까? 얘를 종합하죠. 종합하고 판단합니다. 종합하고 똥냄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볼래? 너희 아까 편도체가 뭐 한다 했어? 정서지, 정서. 해마가 기억이지. 대봐. 이 때문에 냄새를 맡으면 무의식 중에 즐겁거나 불쾌한. 뭐 즐겁거나 불쾌한 게 뭐야? 감정이지 얘들아. 정서잖아. 따라서 이게 편도체 때문에 생긴 거야. 그다음에 과거 기억. 옛날에 맞아 그랬었어. 해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전기 신호가 있잖아 얘들아. 후각 껍질로 먼저 와. 후각 껍질로. 그래서 과거 냄새랑 비교해. 그리고 이 냄새 정보를 나눠줘. 이번엔 냄새 정보를 나눠줘. 냄새 정보도 전기를 주나? 그래가지고 편도체는 정서, 해마는 기억, 눈하기만은 거쳐. 근데 이게 전부 다 대뇌에 있는 거야. 콧구멍에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내 말 이해돼? 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칠판 한번 보세요. 코로 이 냄새 분자가 들어오지 얘들아. 근데 이제 옛날에 가설상으로는 기체 분자는 1대1로 이렇게 대응된다는데 같은 기체 분자라 농도에 따라 냄새가 다르다면 이거는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떤 아저씨 엑서라고 버기라는 아저씨가 20세기 후반에 이 다른 냄새들은 다른 감각들은 전기 신호가 되더라를 착안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니? 첫 번째, 요 세모가 뭐지 얘들아? 기체 분자지 얘들아. 코로 들어오죠. 그 후각 상피에 도달합니다. 그죠? 근데 후각 상피에는 점액질층에 담긴 손모가 있죠. 그 후각 수용체가 결합돼 있잖아 얘들아. 수각 수용체가 이 세모인 기체 분자를 결합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후각 신경세포에서 전압차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이 전기 신호는 축삭을 타고 뼈구멍을 통과하지 얘들아. 그러면 후각 망울에 있는 토리에 전달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토리가 전기 신호를 받았겠지. 그러면 토리가 뭘 만들어? 패턴을 만든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럼 패턴은 신호의 세기와 종류가 관련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패턴을 강화돼가지고 승모세포를 따라서 뇌로 올라가죠. 그럼 뇌로 올라가면 이때 이게 뇌란 말이야. 이 강낭콩이 아니고 얘들아. 그럼 올라가면 후각 겉질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때는 과거랑 비교를 하고 이거면 얘네들이 편도체와 해마와 눈확 이마 겉질한테 이 냄새 정보를 나눠주는 거지. 그럼 정서, 기억, 그다음에 종합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 밑에 점액질층에 손모들이 담겨 있고 여기에 수용체가 박혀 있다가 이 세모인 기체 분자가 결합해가지고 이제 전압차가 전기 신호 발생하면 전기 신호가 축삭을 타고 뼈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후각망울의 토리에 도달해서 토리가 패턴을 만들고 패턴마다 냄새가 다르다 이런 얘기지. 알겠냐? 여기 사람이지, 사람. 요 콧구멍이 있고 이 콧물 아니야? 콧물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돼서 똥냄새 이렇게 되는 게 인간 정말 위대하다 그지 얘들아. 그리고 쌤이 아까 말했던 이 후각 신경세포랑 후각 수용체랑 그다음에 축삭도 전기 신호도 패턴도 토리도 다 1대1에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 칠판 것이 잘 못 봤는데 이렇게 생겼다. 자 보십시다. 쌤 그냥 이제 그거 안 할게요. 이거 필기본 안 볼게요. 필기본은 공유할게요. 공유를 해놓고 자 보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 꺼서 무한상승에 서브를 교사용을 켜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여기 26번 한번 봐봐, 얘들아.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물어봤잖아, 얘들아. 답을 찾아라. 왼쪽으로 보내고 확대하고. 얘들아, 점액질에 선모가 담겨 있는데 성분이 뭔지는 모르죠. 그죠? 그리고 눈악 이마 겉질하고 후각 겉질하고 나누는 기준은 뭔가? 그런 거 설명 안 해줬어요. 그죠? 대학 가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후각 수용체가 냄새 분자와 결합하는 원리. 결합한다고 나와있지 뭐 원리는 설명 안 해줬죠. 근데 왜 정방향으로 냄새가 들어오면 이거 숨 들이쉴 때지 얘들아. 그때 장점은 뭐냐? 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역방향일 때 장점 얘기했죠. 맛을 더 풍부하게 한다. 5번. 냄새 맡으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는 그게 해맛 때문 아닙니까? 해맛 때문이다. 그 정답 5번이죠. 알겠지? 그다음에 27번. 문제 쉽습니다. 깔끔합니다. 두 물질의 냄새 분자가 다르면 패턴이 다르다. 내가 아까 서로 관련된다고 했던 거 뭐였어야 돼? 1대1로 대응하는 거. 후각신경세포, 후각수용체, 기체 분자, 축삭, 토리, 패턴 다 다른 전기신호까지. 알겠니? 그다음에 엑셀과 버그는 냄새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가 여러분 냄새 분자 구조에 따라 냄새가 인식되는 거는 엑셀과 버그 이전에 이제 얘들아. 그래서 X입니다. 정말 쉽네요. 그다음에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될 거는 저거는 후각 이외의 감각에서 먼저 도입되고. 여러분 엑셀과 버기 후각 이외의 감각에서 전기 신호로 바꾼다고 착안해가지고 후각도 이럴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먼저겠죠. 그죠? 그다음에 냄새를 귤 냄새로 판단했다면 과거 냄새 정보와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냄새 정보와 과거 비교하는 거 누굽니까? 뇌에 있는. 찾아보세요. 편도 아니 비교하는 거 누구야? 누구예요? 니네 오른쪽 단을 봐야 되잖아, 얘들아. 왜 못 찾아? 문학이요. 문학이요. 눈하기 막았지? 그렇습니까? 눈하기 막았질입니까? 후각 겉질이죠. 어? 너 시계 멍 때려, 너 새끼야. 그다음에 4번 봐봐, 얘들아. 5번. 코가 막혔을 때 미각으로 느낀 맛을 풍부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 후각 산피를 역방향 경로 막히기 때문이다. 이를 역방향이 풍부하게 느끼는데 이게 막혔으니까 못 맞는 거지. 네. 자, 28번인데 여러분 28번은 이겁니다. 요 그림에서 그림 보세요. 그림.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다. 알겠냐? 네. 대입해 볼게. 후각 상피에서 냄새 분자가 선모에 닿으려면 먼저 점액질층을 통과해야 돼. 점액질층을 통과해야 선모에 닿겠지, 얘들아. 그다음에 후각 상피에서 냄새 분자와 수용체가 결합하면 후각 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다. 맞죠? 전압차에 의해서. 맞죠? 지직. 이해되니? 내가 빠르니? 자, 니은에서 만드는 패턴. 자, 여기서 토리에서 만들어지지. 후각망으로 해서. 그지? 승모세포를 거쳐가지고 전기 신호가 강해지죠. 대뇌 후각 거칠로 전달됩니다. 맞죠? 그다음에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기억에서 자, 후각 상피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발생한 전기 신호는 한 개의 축삭에 모여 니은으로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여기 보세요. 서로 다르지, 얘들아. 서로 다르면 바로 전기 신호도 다르지. 전기 신호가 다르면 축삭도 다릅니다. 그러면 토리도 다릅니다. 알겠어요? 이게 다른데 이게 한 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발생한 선기 신호의 세기와 신호를 반영하여 니은에서는 패턴이 만들어요. 여러분 패턴 두 개입니다. 전기 신호의 종류와 전기 신호의 세기입니다. 알겠죠? 네. 문제는 금방 풉니다. 자, 요것도 되게 좋은 문제야. 고3 문제보다 훨씬 좋았어요. 뭐 전자코가 있답니다. 전자코. 네. 전자코는 뭐 하는 거냐? 질병 조기 진단과 식품의 신선도 측정에 두루 쓰입니다. 자,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조금 아픈지 이거를 전자코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그게 가짜야, 얘들아. 전자코. 전자코는 진짜 코가 아니야, 얘들아. 전자코도 하는 게 아니고 가짜코야. 가짜코로 냄새 맡는 거야. 신선도 신선한지 안 한지. 여기지? 어떤 애가 야, 냄새 엄청 잘 맡아. 야, 너 개코다 그러잖아. 사람 코가 아니다. 전자코는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전자니까. 알겠냐? 근데 이 원리도 인간에게
따라간 겁니다. 모방한 겁니다. 후각의 원리와 비슷한 6가지 나노 금입자로 구성된 전자코가 개발돼 질병진단에서 단백질을 분석하다. 단백질을 분석하는 거야. 단백질. 알겠냐? 아미노산이 합성되면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내린다. 단백질 상태를 보고 이거 신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인간도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그제? 자, 6가지 나노 금입자의 특정 단백질과 특정이 1대1로 대응하는 거지 얘들아. 금입자에 물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나노 금입자에는 형광물질을 결합한 상태며 단백질을 결합하면 형광물질이 분리되면서 빛을 낸다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단백질이 결합하면 형광물질이 분리되면서 빛을 낸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형광펜 하나만 줘봐봐. 형광펜을 줬는데 너네 이거 형광펜 뚜껑 닫았잖아 얘들아. 근데 쌤이 이렇게 칠하면 이렇게 칠해져? 뚜껑 안 칠해지지 얘들아. 근데 다른 놈이 결합하는 순간 뚜껑 다른 거 하나만 줘봐. 이 뚜껑이 여기에 결합하는 순간 알겠냐? 이렇게 결합한다고 하지. 이렇게 할게. 이렇게 결합한다고 할게 얘들아. 이렇게 하는 순간 뻥 하면서 똥치 빡 찌르고 이게 푹 튀 나온다고 하겠냐? 그럼 이게 형광물질이 분리되면서 빛을 발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내 말 이해돼? 그럼 이걸 소각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단백질이 결합하는 순간 소각물질이 분리되면서 형광물질에 빛이 발한다 생각하면 돼. 그럼 빛이 나와야지 얘들아 이게 뭐 신선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 알겠냐? 자 그리고 나노 금리자와 단백질의 결합 여부를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지다 그지? 우리 아까 전기 신호의 세기가 달라지는 게 뭐 전기 신호의 종류와 그에 대한 패턴이 달라지는 거 비슷한 거지 그지? 이러한 빛을 만드는 빛의 분포는 단백질마다 고유한 특성. 빛의 분포가 패턴 같지 않아요? 고유하니까 패턴이 다른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기체 분자에 따라서 패턴이 다른 것 비슷하네. 빛의 분포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거 뭡니까? 후각 거칠처럼 뇌가 하는 일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을 모방한 거라 보면 되는 거야. 알겠냐?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보세요. 토리에서 만드는 패턴이 고유의 패턴이지. 빛의 분포도 고유의 패턴이지. 고유하다 이 말이 알겠냐? 후각 수용체는 그다음에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은 결합하잖아 여러분. 선택적 결합입니다. 선택적 결합. 한 놈만 보라색끼리 결합하고 노란색끼리 결합합니다. 후각 수용체는 기체 분자와 결합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은 단백질과 결합하죠.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은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다음에 대뇌의 후각 거칠과 컴퓨터는 기존 정보를 비교하죠. 아까 후각 거칠 얘기 나왔잖아. 옛날 맡았는 냄새랑 비슷해 이거야. 그다음에 여러분 삼겹살 냄새 딱 나오면 바로 기억나지 얘들아. 처음 삼겹살을 먹어보는 애는 과거에 비교할 게 없잖아. 처음 먹어보니까 냄새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늘 삼겹살을 먹어왔으니까 과거랑 삼겹살 냄새구나 하고 비교하는 거지. 우리 길가에 가다가도 한 100m 떨어진데 배고플 때 비 오는 날 걸어가다가 치킨 냄새 맡는다. 맞아요. 왜냐면 딱 이게 기압 꽉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름 냄새 분자 있잖아 얘들아. 치킨 냄새 분자가 팍 퍼져 있어서 여러분 콧구멍에 후각 신경세포를 앓다마다가 전기신호 변해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있는 후각 거치를 비교를 치킨 냄새 이러면서 며칠 전에 친구랑 같이 교촌치킨 먹던 기억이 싹 떠오르면서 알겠냐? 그렇게 기분 좋다 하고 뭐 이렇게 편도체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승모세포와 나노 금입자는 대상과 결합 여부를 정도를 알려준 데를 유사하다 볼 수 있는데 이래 승모세포는 뭐 하는 애야 얘들아? 전기세포를 대뇌로 끌고 가는 애 아니야 얘들아? 그럼 얘가 결합 여부를 알려줍니까? 결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줘요? 승모세포는 그냥 밧줄 같은 놈이야. 그냥 데리고 가는 거 버스 같은 애야 알겠냐? 좀 강화시켜서 데려갈 뿐이야. 근데 무슨 결합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결합됐는지 알 수 있다. 그 개소리야. 그럼 X가 되는 거 알겠냐? 그 다음에 전기 신호와 빛은 바로 대상의 결합으로 해가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들아? 자 30번 문제 풀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름이 떠올랐지 얘들아?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연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됐습니까? 미소가 떠오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녀가 떠오릅니다. 그녀가 떠오릅니다. 알겠니? 근데 우리 A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A를 보면 기억이라고 돼 있거든 얘들아? 그럼 기억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애버리면 돼. 연 눈에 보이지 얘들아? 눈에 보이는 거 구체적인 거 다 빼버려. 그 다음에 태양도 눈에 보이지? 그 다음에 미소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얘들아? 그 다음에 4번에 그녀도 눈에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름밖에 없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여기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기억이 이제 이렇게 해도 돼. 알겠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